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TV 윤혜주입니다. 우리나라 1020 세대와 5060 세대는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뚜렷한 인식 격차가 있습니다. 6.25 전쟁과 민주투쟁, 압축된 경제성장, 그리고 IT의 급격한 물결로 사회가 심하게 요동치며 각기 다른 사회를 경험한 세대 간 벽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모 자식 간 나이 차이가 더 벌어질 테고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환경이 더 급속히 변해 세대 간 매우 다른 문화를 경험할 텐데 과연 세대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자신과 다른 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5060 세대라고 하면 저희 세대와는 살아온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도 많이 다를 것 같고 저희랑 어떤 향유하는 문화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말도 잘 안 통하고 좀 저희를 이해해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에 앉았을 때 어르신이 타시면 자리를 비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항상 그런 생각은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2030 세대들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제 심한 감기에 걸렸다거나 몸살이 났다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녹초가 됐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싶거든요, 솔직히. 지하철에서 노인분이 타셨는데 제 앞에 서서 당연스럽게 비켜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였는데 당연히 제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가 다리를 비켜드려야 하는 것처럼 요구를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저도 약간의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건강해 보일지언정 속으로 어떤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느라고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자신이 조금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만의 권리를 내세우고 그 권리를 당연시 여기는 모습들을 봤을 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박근혜 전 정부가 실패한 상황에서 이 세력을 대부분 지지한 기성 세력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이제 원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성세대 분들이 박정희 때 사회적으로 이제 풍요롭게 했던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제 박근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투여시키지 않았나. 저는 박정희 세대를 우러러보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박근혜까지 투영을 해서 무작정 투표를 하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덮어 씌워주는 것은 그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열풍을 투기로 보는 5060 세대들이 많은데요. 이런 세대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냥 단순히 투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제 지금 2030 세대들이 처해진 환경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5060 세대분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노력만큼의 대가를 받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저희 2030 세대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금수저라는 말이 이제 그냥 생겨난 게 아니듯이 비트코인이란 게 잘못되었다고 이제 투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020) 세대의 비트코인 열풍을 투기로 보시나요? 네, 저는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땀 흘려서 일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비트코인 그런 쪽에 손쉽게 돈을 벌려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폭락에 인한 어떤 자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충분히 주식 폭락했을 때 그런 사태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문제와 같은 경제 영역에서 느꼈던 세대 갈등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나도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싶은 나이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저도 일자리를 굉장히 찾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일자리가 났을 때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는 분명 나 말고도 젊은 사람이 같이 이력서를 내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밀렸을 때 뭐 이렇게 사장이나 CEO들이 그 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을 더 이렇게 선호하고 그 사람들을 뽑았을 때 인정은 되지만 왠지 좀 나이가 더 많아서 이제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20 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개인 PC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가족 간의 어떤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자기 생각들이 아무래도 그 부모 세대하고 갈등이 심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면서 세대 간 벽이 만들어졌고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갈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대 갈등이란 현상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세대 갈등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 편재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세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세대 갈등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청소년 또는 청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일종의 관점의 차이,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관점의 차이, 그런 것들이 있고,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한 다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은 불가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대 갈등을 통해서 서로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서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을 통해서 서로 이해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세대 갈등이 더 극심해질 미래를 묘사하신다면 만약에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더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기성세대와 청장년 세대는 서로 이제 그 나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 효과나 나이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세대에게 돌리게 되면은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성세대는 이른바 그 레드 컴플렉스라고 6.25 전쟁을 직접 어렸을 때 경험했거나 아니면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가 그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이념 같은 데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세대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그런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찰하지 않거나 또는 이쪽에 그 청장년 세대가 자신들의 기성세대가 그러한 다른 나라와는 굉장히 특별한 세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성찰하지 않게 되면은 갈등이 더 첨예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대 갈등에 대해 국가적 노력이나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게 결국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대 갈등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기성세대가 6.25 전쟁을 통한 그 이후에 직후에 갖게 된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하는 점,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 효과이고, 또 기본적으로 나이가 노인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대 효과와 나이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의 청장년 세대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불가피하게 내면했었던 레드 컴플렉스의 효과를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해법이 나오는데 이제 국가의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레드 컴플렉스를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이 본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한 레드 컴플렉스가 이런 이념에 한계가 있고 이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성세대들이 좀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 정책적인 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청장년 세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장년 세대는 옛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기록에도 나오듯이 기성세대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청장년 세대의 태도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이렇게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세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인들이 특히 어떤 굉장히 예민한 국가의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큰 국가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왜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이 저렇게 예민하게 청장년 세대가 이야기하는 입장이나 관점이나 주장을 왜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기성세대가 그렇게 레드 컴플렉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청장년 세대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청장년 세대도 우리의 세대별로 이렇게 이념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성찰 비판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는 개인들도 개인 차원에서도 서로 자기가 속한 세대와 다른 나이 세대에 속하는 그런 세대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깊게 이해할 것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은 왜 그렇게 꼰대짓을 한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불가피하게 내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념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쓰게 되면 서로 세대의 갈등이 그렇게 첨예하게 진행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색다른 장점을 배우지 못하면 시대 흐름에서 낙오되기 쉽습니다. 또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적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듯 세대 갈등은 기성세대가 가진 경험적 자원은 물론 청년세대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세대가 대화할 수 있는 공적인 장을 마련해야 하며 각 세대들은 서로를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TV 윤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